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역하자마자 긴 유럽 여행을 만들어낸 이영준 선수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 스위스 슈퍼리그의 팀과 오피셜이 났습니다. 과연 이영준 선수의 이 이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그라스호퍼라는 팀인 어떤 팀인지 그리고 이 이영준 선수가 그라스호퍼에서는 어떻게 뛸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영준 선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는데요. 이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영준 선수가 스위스 슈퍼리그의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이야기의 첫 번째를 만들어 보자면 역시 첫 번째는 U20 대회에서의 활약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. 20세 이하 아시안컵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영준은 이 김천 상무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팀들의 관심이 증가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김천 상무 소속 그리고 당시에는 뭐 아마 일병이었나요? 그랬던 이 현실 때문에 이것이 뭐 직접적인 이적 제한 이런 것들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꽤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는데 이 이영준 선수의 기여도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많은 유럽 팀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영준 선수는 예비역 병장이 비로소 됐는데요. 21세 이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초기의 관심들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을 이영준 선수가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영준 선수와 관련된 유럽 팀들의 관심 그리고 협상이 이어졌었는데요. 기존에만 해도 이 샬케 공사와의 이적설이 꽤나 짙었습니다. 실제로 레터도 오고 갔다고 하고 이적료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고 했지만 뭐 결국은 샬케 공사의 어떤 금전적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적은 성사되지 못했고요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영준 선수의 유럽에서의 커리어는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적료는 약 10억 원 이상이 된다. 그리고 뭐 세론도 30%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정식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꽤나 그래도 좋은 대우를 받고 갔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. 자, 그러면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가 과연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또 궁금하시겠죠? 이 스위스 슈퍼리그의 팀인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는 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정상빈 선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직후 임대를 떠났던 그 팀이 맞습니다. 이 그라스호퍼는 스위스 리그 최다 우승팀이기도 한데요. 리그 총 우승 횟수가 27번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우승을 기록했고 이 그라스호퍼 마크를 보면 뒤에 별 2개가 있는데 그게 10번 우승에 이제 하나를 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개가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명실상부 명문 구단 중 한 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상빈 선수가 임대를 왔었던 그 과정에서는 이 울버햄튼 구단주의 아내분이 또 구단주였기 때문에 울버햄튼과 이 그라스호퍼의 제휴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위성 구단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. 지금은 이 아내분이 구단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위성 구단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휴 관계는 현재 유지 중인 상황이라서 이 울버햄튼 출신의 유망주들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. 다만 이 최근의 모습은 좀 아쉬운 편인데요. 지난 시즌만 해도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결국 잔류에 성공을 하면서 12팀 중 11번째로 잔류에 성공한 팀이기도 한데요. 이 유망주들을 중심으로 한 클럽의 한계일지 혹은 뭐 일시적인 아쉬움일지 모르겠지만 최근 상황은 이 명실상부한 명문 구단이라는 칭호에 맞지는 않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런 그라스호퍼와 계약을 하면서 이 슈테판 슈바르치 디렉터 그리고 이영준 선수가 각각 한마디씩을 남겼는데요. 이 슈테판 슈바르치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영준 선수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정확히 부합하는 선수다. 이 그라스호퍼가 게임을 풀어나가는데 다양한 무기를 제공할 것이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잠재력들을 이미 증명한 어린 선수이기에 이 이영준 선수가 그라스호퍼를 선택한 게 기쁘다.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. 상당히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발언이고 실제로 이 앞에서 나온 여러 기사들을 보면 이 연령대가 어린 선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우, 뭐 출전 시간에 관한 뭐 조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슈테판 수브라츠 디렉터의 이 이야기가 뭐 립서비스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또 이영준 선수는 취리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다. 이 취리에는 그라스호퍼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 그라스호퍼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이 유럽에서의 취리히에서의 커리어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. 그리고 이 팀과 시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이영준 선수의 이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 역시 또 함께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.
자, 이영준 선수를 영입한 이 그라스호퍼의 스트라이커 뎁스를 좀 보면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주로 이 스트라이커 뎁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첫 번째, 이 니콜라스 무치 선수는 현재 그라스호퍼의 주전 공격수입니다.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컴플릿 포워드고 키가 크진 않지만 이 피지컬 쪽으로 버텨주는 이 포스트 플레이나 그에 기반한 연계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좀 가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하이라이트를 보면 약간은 투박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는데 또 연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그 연계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투박하진 않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, 지금까지 보여주는 능력을 보면 주전으로 충분히 뛸 수 있을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니콜라스 무치 선수입니다. 이 선수 이제 이영준 선수와 동갑이고요. 이 오른쪽 두 명의 선수, 이 바본스키 그리고 아부바카르 선수는 현재 서브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. 바본스키는 96년생 북마케도니아 대표팀 출신이고요. 지난 시즌 중반까지는 주전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후에는 점차 출전 시간을 살짝은 떨어뜨려 갔습니다. 이 피지컬 등의 부분에서는 이영준과 가장 비슷한 선수인데 이 선수의 뭐 플레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보면 뭐 아주 비슷한 것까지는 아니고요. 뭐 그래도 이 바본스키 선수의 뭐 헤더를 따주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주목할 만한 점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조커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아부바카르 선수는 윙어와 중앙 공격수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. 97년생입니다. 이 빠른 발 그리고 좋은 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고, 이런 점이 이제 윙어에 좀 더 맞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지만 이 그라스호퍼에서는 센터포워드로 기용되는 횟수도 적지 않고요. 이 득점은 적지만 충분히 또 위협적인 공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다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스호퍼의 스트라이커 뎁스는 뭐 불확실할 수는 있어도 다양하기는 하다라고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역시 제가 유럽 이적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하는 게 이 이적이 과연 좋은 이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. 이 등번호 18번을 받은 이영준 선수는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은, 피지컬 좋은 정통 9번이지만 발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정통 9번이라고 한다면 뭐 발기술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이 발기술까지 좋은 꽤나 이 컴플리트 포워드에 가까울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. 이 오른발로 슈팅을 때리지만 왼발로 마무리도 가능하고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그에 기반한 연계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의 스타일은 꽤나 또 구미가 당기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이 우려되는 부분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도 경쟁자가 좀 많다는 사실인데요. 이럴수록 이적 초기에 잘 녹아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의 어떤 초기의 득점 이런 것들이 빨리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 경쟁 같은 경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, 스트라이커들 중 이 무치 선수와 동갑이긴 하지만 생일이 좀 더 느려서 어린 건 분명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, 출전 시간 이 보장과 관련된 조항도 있을 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스위스 리그에서의 템포에서의 적응 그리고 이른 득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이영준 선수의 그라스호퍼 이적에 관한 뭐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. 이영준 선수의 이적이 뭐 이영준 선수의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 그라스호퍼라는 팀에게도 좀 좋은 이적이 되기를 바라지만, 역시 앞에서 말했던 우려점들이 없는 건 아닌데요. 하지만 이영준 선수 지금까지 보여준 잠재력이나 능력들로 봐서는 충분히 이런 우려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선수이고, 그런 점에서 이영준 선수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영준 선수의 앞으로 이 스위스의 커리어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가서의 커리어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. 이영준 선수가 아무쪼록 이 그라스호퍼에서 잘 적응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